사물이나 타자가 아니네. 고유명과 역사, 이것도 아니고. 이름과 언어 좀 색깔을 바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반대에 진정 존재하는 것은 괴물, 개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문장 또는 논리 구조 속에 투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문장과 논리 구조 속에 투영되어 있다는 건 뭔 소리야? 그의 형식 논리학은 따라서 존재론과 분리되지 않는다. 그런 이상 이른바 형식 논리학은 아직 충분히 형식화되어 있지 않다. 이 형식화는 러셀에 의해 왜 이러? 이거 자꾸 뜯는 이유가 뭐야? 이 형식화는 러셀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것 즉 논리학을 존재론과 분리시키는 것 또는 문장의 구조를 실제와 절단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어떤 종류의 존재론이 요구되었다. 어떤 종류의 존재론. 그러나 이것 즉 논리학을 존재론과 분리시키는 것 또는 문장의 구조를 실제와 절단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어떤 종류의 존재론이 요구되었다. 고전 논리학에서는 주어의 위치에 있는 것이 괴물이며 실체이다. 주어의 위치에 있는 것이 괴물이며 실체. 예컨대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에서 주어인 소크라테스가 실체이며 수로인 인간은 우연적인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실체, 괴물이고 수로인 인간은 우연적인 것. 그러나 이 인간은 죽어야 할 것이다라는 문장에서는 주어가 된다. 이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를 제1실체, 인간을 제2실체라고 불렀다. 이런 생각은 인간과 같은 개념을 실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플라톤주의의 잔재라고 말하겠다. 인간과 같은 개념을 실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개념을 실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플라톤주의의 잔재. 그러나 이것은 괴물만이 존재한다는 존재론과 주어수로라는 문장 구조를 결합시키는 데서 나타나는 난점에 불과하다. 괴물만이 존재한다는 존재론과 주어수로라는 문장 구조를 결합시키는 데서 나타나는 난점에 불과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어디까지나 결코 수로로 되지 않는 주어만이 실체인 것이다. 수로로 되지 않는 주어. 그런데 실체로서의 괴물, 즉 더 이상 수로로 되지 않는 주어는 고유명으로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실체로서의 괴물, 즉 더 이상 수로로 되지 않는 주어는 고유명으로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체로서의 괴물, 즉 더 이상 수로로 되지 않는 주어. 수로로 되지 않는 주어. 고유명으로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 수로로 되지 않는 주어는 고유명. 고전 논리학에서 궁극적인 주어는 고유명이다. 고유명이었다. 고유명이야말로 개개의 사물만이 존재한다, 실체이다 라는 생각의 기반이었던 것이다. 뒤에 로크도 말했듯이 어떤 실체 특수도
잠재적으로는 고유명으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고유명, 잠재적으로. 하지만 이 경우 즉각 난점이 생겨난다. 난점, 어떤 난점? 고유명은 많은 개체를 지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유명이 많은 개체. 이건 뭔 말이죠? 예컨대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을 가진 인간은 많이 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로 괴물을 나타낼 수는 없다. 이에 대해 러셀은 이것은 소크라테스이다 라는 문장에서 이것이 참된 고유명, 논리적 고유명이며 궁극적인 주어라고 주장한다. 러셀이 말하는 이것은 X, 변항이다. 정확히 말하면 X가 있고 X는 소크라테스이다 라는 식이 된다. 소크라테스는 이 경우 수로가 된다. 이것은 외연적으로 보면 많은 소크라테스들의 집합이며 내포적으로 보면 소크라테스다운 것이라는 속성이 된다. 이것 이외의 모든 주어를 수로로 간주하는 논리학은 수로 논리라 불리지만 이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보통의 고유명이 기술, 확정 기술로 치환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보통의 고유명이 기술, 확정 기술로 치환될 수 있다는 것. 확정 기술. 확정 기술로 치환될 수 있어. 예컨대 후지산은 일본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치환될 수 있다. 일본에서 제일 높은 산. 후지산은 일본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치환될 수 있다. 러셀은 특정 괴물을 지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상 언어의 고유명은 생략된 또는 축약된 기술이라고 말한다. 일상 언어의 지시에 대하여. 이것이 러셀의 기술 논리라 불리는 것이다. 이것은 일찍이 고유명이 갖고 있던 결코 수로로 되지 않는 기체로서의 예외적 특권을 박탈한 것이다. 고유명은 다른 수로 일반과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고유명이 가진 기묘한 성질이 해소될 수는 없다. 사실 러셀도 고유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참된 고유명을 추구해 이것을 찾아낸 것이다. 분명 고유명은 개체로서의 대상이 실제한다는 사고방식에 기반이 되고 있다. 개체로서의 대상.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체로서의 괴물을 생각했던 것은 고유명 때문이라고 해도 좋다. 그것은 예컨대 소크라테스라 불리는 개체가 있다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러셀이 이것이 있다라고 할 때 존재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과는 결정적으로 다르다. 러셀이 말하는 이거 지각 내용이다. 지각. 러셀이 말하는 이거 내가 직접 주목하고 있는 것, 즉 지각 내용이다. 소크라테스라 불리는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지각 내용으로서의 이것은 바로 그때 단지 한 사람만을 지시한다. 즉 이것은 사적인 내성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사적인 내성. 고유명을 해소한다는 것은 실은 괴물을 괴물을 프라이빗한 의식 속의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고유명 해소. 사적인 의식 속의 현상. 이것이 근대 철학의 틀에 속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러셀이 수행한 논리학의 형식화는 현상학적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아니 일반적으로 형식화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실제로는 내성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내성 속에서만. 그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 말은 소실가 수행한 언어학의 형식화에 대해서도 해당된다. 언어학의 형식화는 언어를 외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체험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가능하다. 주체의 체험 속에서 파악. 나는 탐구일에서 이 형식화가 결국 사적, 공동체적으로 밖에 존재할 수 없으며 사적 공동체적. 이러한 형식화에서 벗어나려면 태도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 주목받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러셀이 수행한 형식화 또한 내성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하는 대상은 이미 언어를 통해 분절되어 있다는 것, 즉 언어의 외부는 없다는 것이 지금은 상식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로부터 이 분절화 방식을 바꾸면 세계도 바뀐다는 식의 신비주의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러셀의 사고방식은 소박한 실제론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의 경우에도 지각 내용으로서의 이것은 감각되지도 실제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언어이며 지각 내용은 이미 언어에 매개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해겔은 아주 엄밀하게 말하고 있다. 최초로 즉 직접적으로 우리의 대상이 되는 지는 자체가 직접적인 지로 결국은 직접적인 것 또는 존재하는 것에 대한 지 이외로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감각적 확신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그것은 존재한다 그 밖에 말할 수 없다. 여기서 자아는 단지 순수한 것으로서 대상도 역시 단지 순수한 이것으로서 존재합니다. 지금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예컨대 우리는 지금은 밤이라고 답할 수 있다. 지금 지금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지금 예컨대 우리는 지금은 밤이라고 답할 수 있다. 이 감각적 확신의 진리를 검토하는 데는 단 한 가지 시도만으로 족하다. 즉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일단 글로 써서 나타내 본다고 하자. 글로 써서.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지금 오늘 정오와 같은 글로 표시된 진리를 눈앞에 놓고 바라본다면 부득이 우리는 그러한 진리가 어느덧 김 빠진 싱거운 낱말로 변하고 만다는 것을 실토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지금이라는 자체만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지금이 곧바로 밤일 수는 없다. 이런 뜻에서 지금임에는 틀림없는 낮과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지금은 역시 낮이 아닌 어떤 것 혹은 부정일반으로서만 자신을 보존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이와 같이 스스로를 유지하는 지금이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매개된 것이며 틀림없다. 이게 뭔 소리야? 즉 어떤 것을 이것으로 파악할 때는 이미 그 직접성은 폐기되고 매개적인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것을 주어로 들고 나온 러셀은 결코 언어의 외부에 있는 것을 들고 나왔던 것이 아니다. 반대로 언어 속에서는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러셀은 이것이 있다, X가 있다는 문장을 문법이 아니라 의식이 이꼴 언어 속에서 찾아냈다. 현대 논리학은 언뜻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사적인 내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러셀을 비판한 비트겐슈타인이 러셀의 도가론에 초점을 맞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그의 비판을 언어는 공동적인 제도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도가론은 나밖에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가 어떤 나에 대해서도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도가론. 그리고 도가론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바로 나가 언어이며 공동적인 것이라는 생각이다. 주체에서 시작되는 생각을 언어를 들고 나옴으로써 부정할 수는 없다. 이것들은 어느 것이나 도가론 속에 빠져있다. 따라서 도가론에 대한 비판은 단지 협의의 인식론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화 일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지시 대상을 괄호치는 형식화는 반드시 주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주체, 주관은 누구도 아니다. 예컨대 이 나는 결국 이것은 나이다 라는 것이 된다. 이것은 존재하지만 나는 수로에 불과하다. 이 나는 지시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존재할 뿐이다. 러셀은 이런 의미에서 주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경우 이것으로 받아들이는 주체는 누구도 아닌 주체, 따라서 헤겔이 말하는 정신과 같은 것이 된다. 누구란 고유명이다. 고유명을 갖지 않는 주체는 누구도 아니기에 누구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근대 철학의 주관은 이렇게 해서 발견된 것이다. 고전 철학이 주관을 지니고 있지 않았던 것은 개체가 항상 누군가 고유명으로 실제했기 때문이다. 거꾸로 말해 고전 철학은 고유명에 기초한 존재론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고유명을 일반 명사로 환원하는 것은 근대 철학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 고유명은 일반 명사. 내가 러셀을 비판하는 까닭은 그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고도 거꾸로 고유명의 중대함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러셀은 이것 속에서 언어와 언어의 외부, 즉 지시 대상과의 연계를 확보할 생각이었을까? 그러나 만약 지시가 타자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러셀의 이것은 지시가 아니다. 가령 내가 흑판을 가리키며 이것은 검은색이다 라고 말해도 상대는 검은 것을 흑판으로 받아들일지도 흑판에 쓰여있는 문자로 이해할지도 모른다. 즉 이것의 개체 영역이 확실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러셀이 말하는 지시는 본인 말대로 프라이빗하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지시는 타자에게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타자에게. 즉 지시는 커뮤니케이션의 수준에서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라는 지시가 결코 개체를 지시할 수 없는 데 비해 고유명은 개체를 개체로 일구에 지시한다. 따라서 고유명은 언어의 외부가 있다는 일상적인 상식을 떠받치는 근거이며 또 그것을 뒤엎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제거해야 할 어떤 것이다. 분명 고유명은 계물을 지시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계물을 지시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예컨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나 토지는 많다. 이 때문에 논리적 고유명, 이것이 참된 고유명이라는 생각이 등장한다. 하지만 고유명은 결코 제거될 수 없는 위상을 갖고 있다. 고유명은 언어의 일부이며 언어의 내부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언어에 대해 외부적이다. 뒤에서 말하겠지만 고유명은 외국뿐만 아니라 모국어에서도 번역될 수가 없다. 즉 그것은 하나의 차이체계 랑그로 흡수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고유명은 언어 속에서 외부성으로 존재한다. 이게 중요하다. 외부성으로 타자로서 존재한다. 러셀이 고유명을 기술로 환원함으로써 논리학을 형식화했듯이 소시르는 고유명을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언어학을 형식화했다. 그 결과 언어학은 프레드릭 제임슨이 말하는 언어의 감옥 속에 갇힌다. 그러나 출구를 느닷없이 지시 대상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출구는 바로 러셀이나 소시르가 환원시켜버린 고유명에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언어에서 고유명의 외부성이란 언어가 어떤 닫힌 규칙 체계 공동체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 즉 언어의 사회성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39쪽.